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좀 밀렸고요. 근데 사실 어제 보면은 미국 시장 밀렸을 때 우리나라 선물도 마이너스 4%까지 좀 밀렸다가요. 뭐 많은 반등을 해서 지금 장에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좀 저런 분위기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브 실적 발표 나왔는데 좀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사운드하운드도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보시죠. 자, 시장은 어제 시작해서 쭉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오전 중에 찍고 좀 반등을 해주기는 했지만, 보시면 S&P 500하고 나스닥 100 선물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대형주 그로스 스탁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그런 걸 이제 촉발을 시킨 거죠.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든든하게 보합세를 지켜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엔비디아가 주가 하락해서 기술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를 아래로 미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숨고르기 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호언저세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당황스러우셨을 소식이죠. 엔비디아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무려 5.5%나 하락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 즉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엔비디아 실적 말씀드리면서 1등의 고뇌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시장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너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한다 하는 시장의 가혹한 잣대가 AI 대장주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의 기대가 과열되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상황은 단순하게 개별 종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설비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금고를 채워주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정작 이들을 돈을 쓰는 빅테크들의 재무 건전성은 점차 약화되는 현금 흐름 경색 현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주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밧줄이 언제까지 튼튼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주가 다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기업도 있었죠.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최근 시장엔 AI가 기존 B2B 소프트웨어를 다 대체해버릴 거라는 공포가 휩싸이면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예상 밖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시대에 맞춰 진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해 보여준 셈이죠. 항상 시장에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줌과 바이두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특히 새로운 AI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에게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반면 JM 스모커는 엘리어 투자 운영과의 합의로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진 변화가 촉매자가 되어 주가가 9%나 훌쩍 뛰었습니다. 역시 기업의 가치는 변화하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이번엔 미디어 시장 얘기합니다. 파라마운트 주가가 10%나 상승했는데요. 파라마운트의 데이비드 앨리슨 CEO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의 인수합병 딜을 위해서 주당 31달러라는 수정 제한을 던지면서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둘이 합쳐지는데 1등인 넷플릭스 주가도 2.3%나 올랐다는 것이죠. 경쟁자들이 합병하며 컨텐츠 시장에 재편되는 상황을 시장은 넷플릭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시장에는 드디어 따뜻한 보람이 불고 있습니다.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98%로 떨어지면서 2020년 9월 이후 무려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망설이던 대기 수요자들이 다가오는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드디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 사이에 큰 혼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고 환급 청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가가 여기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 복잡한 환급 청구권을 미리 매입해서 차익을 남기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 부상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발빠른 움직임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늘 기회를 찾아내는 월가의 모습. 우리도 이런 민첩한 시각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벅셔 해스웨이와 피어슨의 기업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이런 굵직한 지표들이 다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때로는 매섭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새로운 기회와 위안이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분하게 이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개인 투심인데요. 저희가 맨날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나오는 거를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주 수요일에는 33.2%로 불리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9.8%의 베어리시가 늘어났죠. 그래서 시장은 개인분들은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투심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심은요 굉장히 좀 놀란 듯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74.93%가 포트에 채워져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베어리시를 보는 매니저는 마이너스 200% 가지고 있고요. 불리시도 물론 200%가 있습니다만 그 중간치는 98%. 그래서 현재는 여기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이 크다는 표현인데 지금 현재는 표준편차가 64.8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그리고 매니저들은 사실은 지난 작년 봄이죠. 그때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충격 때문에 하도 뒤었던지 요번에 또 관세 얘기 나오니까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관들이 다시 되삼이 들어오는 그런 장이 좀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긴급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코웨이브의 실적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엄청 호재인 백로그 668억 달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8%나 빠졌는지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패러독스입니다. 즉 역설이죠. 먼저 우측의 장기 펀더멘탈을 보시면은요. 백로그가 그 목표치를 초과해서 668억 달러로 폭발했고요. 인프라 확장을 위한 850메가와트 전력 용량을 달성하며 2027년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인프라 백로그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인데요. 하지만 좌측의 단기 쇼크가 문제였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120억에서 130억 달러의 가이던스. 이게 미스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배에 달하는 300억에서 350억 달러의 설비 투자 폭탄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백로그와 인프라는 터졌지만 단기적인 가이던스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8% 하락한 결과를 낳았다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저희가 정리한 5대 핵심 지표 채점표를 보겠습니다. 지표 1번 그리고 5번 그리고 2번은 전부 초록색 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표 3번하고 지표 4번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거나 해서 빨간 불을 받았죠. 쇼크 수준의 발표였습니다. 하나씩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인 PRO입니다. 회사의 콘크리트 지지대죠. 당초 시장의 예측은 600억에서 650억 달러 수준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68억을 기록했습니다. 연초 160억 달러에서 연말 668억 달러로 무려 4배나 폭증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2025년 한 해 연매출이 51억 달러였는데 이것의 무려 13배에 달하는 미래 매출이 이미 계약으로 부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합격점을 받은 지표 2번과 5번입니다. 실행력과 확장 성분인데요. 전력 부분에서는 목표했던 850메가와트를 정확히 달성을 했습니다. 한데 계획된 용량은 3.1기가와트로요. 현재 가동 중인 용량의 3.6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시장의 관심사였던 GB200 서버 역시 5만 대 이상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객 측면에서도 신규 고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큰손 고객의 수가 전년 대비해서 150%나 증가했습니다. 즉 코그니션이나 커스터나 미드저니 같은 굵직굵직한 신규 파트너들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주가 하락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표 3번 가이던스 쇼크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170억에서 1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했지만 실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120억에서 130억 달러밖에는 안 됩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도 19억에서 20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한 23억 달러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반기에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어서야 그 수익이 인식되는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적인 수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시간차의 문제라는 것도 핵심 인사이트인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은 지표 4번 KPEX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쏟아부을 설비 투자 금액이 무려 350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 146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당장 1분기 예상 이자 비용만 5억 1천만 달러, 5억 9천만 달러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먼저 쏟아 부어야 하는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다만 방어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2029년까지 부채 만기가 없고 금리 조건도 한 3% 정도 개선되었다는 점은 위안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던스 쇼크와 막대한 케이펙스 발표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은 하락을 의미하는 시나리오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C였죠. 그 결과 주가는 마이너스 8%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25% 이상의 대폭락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잘 방어를 해준 것은 무엇이냐? 668억 달러는 강력한 백로그 때문이었습니다. 백로그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면서 B와 C 사이 시나리오 사이를 주가를 방어를 했다 하는 셈이죠. 이런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코위브의 CEO는 아주 확고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즉 무턱대고 지어놓으면 손님이 오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668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요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막대한 투자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어위브가 자랑하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인 썬크와 미션 컨트롤을 엔비디아 에코시스템에 라이센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수익이 앞서 실망감을 안겨줬던 2026년 가이던스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순수 주가 수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의 총 도달 가능 시장의 실질적인 확장 시나리오를 더해줍니다. 회사가 그리 큰 그림, 바로 2027년 비전과 제이커브의 완성입니다. 2026년은 매출 120에서 130억 달러 구간으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씨앗을 심는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2026년 말부터 170억에서 190억 달러로 매출이 뛰면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2027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며 꽃을 피우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고 물을 붓는 단계이며 본격적인 수확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핵심 숫자들은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2025년 4분기 실제 실적은 매출 15.7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10% 성장을 했습니다. 에비타 8.98억 달러로 57%의 훌륭한 마진을 냈고 순손실은 4.5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번은 2026년 전체 가이던스는요. 매출 120억에서 130억 달러입니다. 캐펙스는 300에서 350억 달러를 지출할 거다. 그리고 1분기 이자 비용은 5.5억 달러를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3번은 장기적인 회사의 영업이익률 목표는 25%에서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플랜은요. 강심장형이시라면 2027년에 300억 달러 매출 비전을 굳게 믿으신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만 투자하시고요. 손절선은 84달러 정도에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B 신중형입니다.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전략입니다. 1분기에 이익 마진이 바닥을 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막대한 케이펙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랜 C입니다. 리스크 관리형인데요. 지금의 코어위브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다 이러시면은요. 사실은 코어위브 파시고 엔비디아로 교체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과연 코어위브는 지금 씨앗일까요? 꽃일까요? 결론으로 코어위브는 현재 꽃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2027년 화려한 개화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막대한 물, 즉 케이펙스를 붓고 있는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고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코어위브는 막대한 부채를 동반한 고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하이댓, 하이 그로스입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미래 성장성은 뚜렷하지만 그 과정의 변동성과 리스크 또한 매우 큽니다. 철저한 본인의 투자 원칙하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코어위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출석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주가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좀 모든 것들이 좀 밝게 밝혀지면 또 주가는 업턴을 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에 항상 코어위브는 담고 갑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코이브 저희가 그래도 포트에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져가지고 이제 32%로 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버티폴딩스는 50%가 넘어서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보유 물량의 4분의 1을 팔았고요. 그다음에 그 판 자금을 가지고 여기는 브로드컴 추가로 샀고 테슬라 추가로 샀고요. 아마존 추가로 샀고 그다음에 사운드하운드도 추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포션이 가장 적은 즉 평가 손실이 가장 많이 난 종목에 더 태워줘서 거의 또 그 비중을 10%에 가까이 올려줬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하운드가 사실은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로 이제 넘어와서 다시 한번 그 실적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대한 공개라는 제목으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알렸습니다. 자, 제가 연초에 대담하게도 10배 갑니다 하는 후보로 이 기업을 추천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장이 이 기업의 비전을 의심할 때 우리는 굳건한 확신을 가졌고 이제 그 믿음이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가 거둔 핵심 승리 4가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간 매출 1억 6,900만 달러를 전년 대비해서 99%나 폭발함으로 성장을 했고요. 갑 기준 순이익이 4,010만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단 한 분기에 100건 이상의 역대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 매출은 최대 2억 6천만 달러를 낼 거다 하는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2022년 3,100만 달러를 부과했던 매출이 상장 이후 5배 이상 급성장했고요. 고객들의 시스템에 요청하는 쿼리 볼륨은 무려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4분기 단일 매출만 5,5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나 올랐고요. 이 아름다운 황금빛 계단처럼 마진 역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장 마음 졸여왔던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이 나왔죠. 불과 1년 전인 2024년 4분기에 2억 5,860만 달러의 뼈아픈 갭 손실을 냈던 기업이 드디어 이번 분기에 4,010만 달러의 순이익이라는 놀라운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난갭 기준 손실 역시 61%나 대폭으로 줄어들었죠. 더 반가운 소식은요. 금고 현황입니다. 부채는 단 한 푼도 없고요. 제로 상태입니다. 현금 보유고는 무려 2억 4,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로 2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미 마쳤고요. 주당 0.59달러의 든든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혹시 모를 주가 하락 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단 3달 동안 100건 이상의 계약을 따내면서 역대 최고 딜 클로징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더욱 실상할 점은요. 특정 대형 고객에 휘둘리지 않도록 단일 고객 매출 비중을 10% 미만으로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고객 다각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었을까요? 핵심 엔진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제조사와 7자리 수의 대규모 유닛 공급을 약속받았고요. 한국의 글로벌 제조사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간 활성 사용자가 무려 50%나 늘었고 클라우드 쿼리가 75%나 급증을 했습니다. 고객들의 아주 높은 유지율을 끌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판다 익스프레스, 아이홉, 저지 마이크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레스토랑에서도요. 4분기에만 900만 건의 콜을 처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아가 금융, BNP 파리바도 있고요. 포춘 100대 보험사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대형 통신사들도요. 돈이 모이는 엔터프라이즈와 헬스케어의 새로운 프론티어까지 영토를 거침없이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듯 이 거대한 확장은요. 단일 고객 비중이 10%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리스크 분산 속에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주 탄탄한 영업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영진의 자신감은 미래 가이던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출 목표를 2억 2,500만 달러에서 2억 6천만 달러 사이로 잡았습니다. 이는 중간가 기준으로 무려 44%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CEO가 브레이크 이븐 진입 단계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요. 우리 투자자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장기 목표를 보면요. 마치 우수한 사스 기업들처럼 70%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하고 규모의 경제 그리고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에이전틱
음성 커머스 생태계 그리고 통신사 및 SMB 채널 파트너십이 2026년의 성장을 이끌 3대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8.98달러로 3.94% 상승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로서 변수들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갭 기준 흑자 전환은 맞지만 난갭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5,39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이나 M&A로 인한 지분 희석 문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픈AI나 구글 같은 거대 빅테크들이 진입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 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총평입니다. 매출 100% 성장, 부채 제로, 단일 분기 100건의 계약 체결. 이것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나 뜬구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AI 음성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자신들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래 목소리에 흔들림 없이 투자하십시오. 기업의 비전과 성장성은 이미 검증이 완료됐고요. 성장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앞서 점검한 변수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 이 상세한 분석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투자 여정에 따뜻하고 밝은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고생은 좀 했었어도요.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회사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분석을 해서 제가 믿는다고, 미래를 믿고 성장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 주식이 그렇지만은 변동성은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사운드 하운드 경우에는요, 저희 투자하고 한 10몇 %까지 올랐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충격을 받고는 이제 빠진 셈이 됐었는데요. 그때 중간에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그렇지만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이라는 것은 좀 오랜 기간 시간을 둬야만 올라가는 게 주식이라서요. 좀 힘들 때는 좀 믿고 기다려 주시고, 좀 급하게 많이 오를 때는 좀 더 팔아 주시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주식과 같이 오랜 기간을 가시면 큰 수익이 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자문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요 주소를요, 여러분 브라우저 창에다 딱 찍으시면 요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에 계좌가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신규 고객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삼성증권에 기존 계좌가 있으시면 고객 추가 계좌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거기 인스트럭션 따라서 쭉 해주시면은 자문 고객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고객분들께 이제 줌으로 오프라인으로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요, 바로 저희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고요. 주소 클릭하시면 바로 이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785-3882가 저희 회사 번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실 때는 유선으로 문의해 주셔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 또 월요일 날이 쉬죠. 그래서 미국장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장은 너무 이제 강한 장세라서요. 좀 한 주 쉬고 나면은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편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